어느 크라이시스 쪽에 속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그냥 뇌피셜로 해보려고 그래요. 97년도에 아시아 크라이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트와 폭락하고 우리나라 IMF 맞았죠. 그리고 러시아 모라토리엄 나오고 98년도에 이건 그러니까 한 묶음이죠. 얘네 둘이. 아시아 크라이시스, 러시아 모라토리엄, 루브라 폭락하고 국채 디폴트하고 롱턴 캐피탈 이제 퀀트로 들어갔다가 다 박살 나고 이랬던 시기. 그다음에 닷컴 버블 나왔죠. 그리고 9.11 테러를 맞았어요. 그리고 시장이 완전히 변했죠. 그리고 9.11 테러 이후에 바뀐 게 이 전까지는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전 세계를 이끌어 가면서 나름 이제 뭐 테러와의 전쟁까지는 안 했으니까. 근데 이때 이후로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슈되고 돈 주가 올라가고 난리 쳤죠. 9.11 테러 난 이후에 바닥 찍은 다음에는. 왜냐하면 9.11 때 다 털렸거든요. 예. 닷컴 버블이랑 9.11을 맞추면서 물량들이 다 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굉장히 높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그 올라가는 때도 결국 레버리지를 걸었고 서프라임까지 갔고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고 그게 2007, 2008년.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쪽에서 파산하고 난 다음에 이때 당시에 미국 외의 지역들이 막 또 좋다느니 막 이러면서 SC 저 있을 때도 홍콩에 있을 때도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 돈 잘 벌고 다시 리바운드가 있었어요. 요 전까지가 솔직히 호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유럽 위기 발생했고 이제 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금리 폭등하고 유로존 붕괴한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결국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가고 있었는데 양적 완화 축소한다 그러면서 신흥국들은 또 금리 급등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한마디로 금리 급등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구나를 유추하실 수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서는 유가 붕괴되고 위안화 절하되고 이제 중국이 계속 문제가 됐던 거죠. 거기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무역전쟁 시작하고 관세전쟁, 지금 2차 관세전쟁 여기 거 2018년도에 있었던 거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이슈 나오고 그러면서 그걸 확인해 시켜준 게 코로나였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인플레이션 뭐 생긴다. 그러면서 이슈가 생겼고 그래서 금리 올리고 뭐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금리 올라가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망하고 국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이때 그 발생한 거를 금토일에 문제없이 해결을 하더라. 대단하다. 뭔가 돈을 풀든 뭘 하든 풀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은 고금리로 장기화되면서 부채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뭐 상업용 부동산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슈를 삼고 있는데 안 터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때랑 과거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금리가 내려갈 룸이 있는 상태 내에서 이슈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계속 돈을 풀면서 금리가 내려간 상태에서 더 이상 이슈가 생기기가 어려울 때 뭔가 문제가 계속 터졌었거든요.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적인 거 부분이 있고 정책인 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보건 이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적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이슈는 여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구조적으로 이슈가 생기는 거냐. 뭔가 이제 뭐 코로나나 이런 거는 뭐 9.11 사태나 이런 거 두 가지는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는 그냥 뭐 이벤트니까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돼요. 근데 자산 버블이 되고 있냐 안 되는 것만 그 지금 앞에서 봤던 것 중에서 빼서 다시 보면은 아시아 버블 때 이때 생각해보면 제가 은행 다닐 때인데 진짜 국내 은행들이 95년도, 96년도에 진짜 태국,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다가 뭐 리조트, 프로젝트 파이낸싱 돈 엄청 풀었어요. 예. 그러면서 막 투자 엄청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용등급 좋다 그래가지고 라인 막 줘가지고 돈 엄청 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거 굉장히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경험상 이거는 이 발생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제 경험상 제가 95년도부터 일을 했으니까 딜리님이 있었으니까 이 시기를 다 봤거든요. 이걸 다 보면서 느꼈던 거를 한번 정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뇌피셜이에요. 이건 다. 이 시기 전에 95에서 97까지는 정말로 흥청망청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금융기관들 진짜 뭐 저도 뭐 에르메스나 진짜 좋은 명품들 완전 행원임에도 불구하고 메고 다니고 막 목에다가 뭐 이런 그 장신구 그 컵스 쓰고 막 이러면서
돈 엄청 국제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투자하고 막 이랬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 끝나면서 빵 터진 게 아시아 위기예요. 예, 한마디로 그때 버블이 생기는 모습일 때는 굉장히 흥청망청 모습에 굉장히 화려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다음에 2000년도 닷컴 붕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때 아시아 위기 끝나고 IMF 끝나고 나서 삼성증권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풀업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옵션 양매도 치고 뭐 그러면서 돈 잘 벌 때였는데 실제로 닷컴 버블 일어날 때도 생각을 해보면 나름 뭐 새로운 기술을 급등하고 막 이러면서 저도 이때 돈 엄청 날렸죠. 예, 보너스 받는다고 그냥 막 그런 벤처 기업에다가 막 돈 넣었던 돈 다 날렸죠. 보너스 넣었던 돈 날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흥청망청스럽게 막 투자하고 막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막 한다? 막 투자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은 다음에 결국 닷컴 버블이 왔어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집 없는데 집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그 저신용 크레딧까지도 사람들까지도 저신용자들조차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줬어요. 막 5% 돈만 있으면 집 사게 해주고 뭐 그것들을 또 풀링 해가지고 모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신용등급 높여서 팔고 그것도 우리나라에 엄청 팔러 왔었어요. 그 우리나라 보험서도 사가지고 이때 좀 당했죠. 엄청. 예. 그러면은 지금 이거 세계에서의 경험에서 드는 생각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엄청나게 위험한 물건들을 크레딧물을 엄청 팔거나 신용을 엄청 땡겨요. 돈을 엄청 빌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25년, 16년 같은 경우도 마진 거래 중국에서 엄청 증가하고 주식 폭등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중국 주식 다 해야 된다 그러고 난리였어요. 예. 그런 난리였었던 다음에 결국 이게 붕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는 약간은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테크 버블도 뭐 코인 버블 터지는 거 있었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은 현재예요. 현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작년 같은 경우 상업용 부동산 위기라고 그러고 PE 위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장기 채권 고금리 때문에 점점 더 나빠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버블 됐을 때 요 이전으로 계속 보면은 지금 현재 한 1, 2년 전에 굉장히 버블스럽고 화려하고 막 너무 좋다 막 지금 정도면 다 투자해도 된다 이런 느낌이었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럼 지금은 그러냐라고 보면 지금도 계속 버블이라고 얘기하고 고금리라고 얘기하고 뭐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이러는 상황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 할 때의 대체적인 경우들은 금리가 낮아 있었어요 이미. 근데 지금은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과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겠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버블로 들어가고는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펀드 부분 있잖아요. 펀드로 P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도 결국 블랙락이 들어와서 센터를 짓잖아요. 센터를 짓는데 그 센터를 짓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블랙락 KKR 이런 데들이 무슨 그러니까 한마디로 픽스 인컴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대체 투자 자산을 만든다고 하면서 별의별 거를 유동을 엄청 시켜요. 그 중에 제일 터진 게 이런 거죠. 이제 CDO 같은 것들. 예.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그런 레버리지를 지금 막 만들고 있는 상품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뭐가 있지? 그리고 그거를 글로벌하게 유행이 되고 있나? 이런 이제 물음표를 던져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게 지금 봐서는 레버리지 ETF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가장 큰 요인은 레버리지 ETF가 아닐까? 예. 5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걔네들이 진짜 AUM이 커졌을 때 이럴 때가 정말 그 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3배짜리 레버리지드 AUM을 체크하면서 그 AUM을 관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우리나라 말고는 그렇게 AUM이 크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위험한 상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블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산 유형별로 보면 IT 버블, 부동산 버블, 신흥국 버블, 대체자산 버블 지금이 대체자산 버블 근처로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주식 버블은 없죠. 요 기술주 버블이 있긴 한데 이때 같은 경우는 경기 전체가 빠그러지지 않았어요. IT 버블 때는 실제로. 그래서 나스닥은 폭락을 했어도 S&P는 그렇게 폭락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97년 이제 2008년 서프라임 위기였고 그다음에 IMF 위기였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서 크라이시스가 일어나면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도 결국 부동산 부분에서 완전 크래시 그러한 자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여요. 근데 그렇냐라고 보면 지금은 그 정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할 때 급락이나 폭락은 아닐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줍줍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조금만 내려가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마이너스에서 금요일날 플러스로 다 돌려버리면서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진짜 많고 내려가면 사겠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구나. 그러면은 아직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저도 뭐 50%라고 이제 주식 비중을 얘기했는데 주식 비중을 이제 한 5, 60에서 한 7, 80, 8, 90 정도까지 올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승하는 게 제가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봤던 이 포인트들에서의 핵심은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기 전에 굉장히 흥청망청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실업률 올라가고 있고 흥청망청하지 못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잘하면은 더 갈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AI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끝 안 보여주죠 당장. 예.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투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사람들이 아직 끝은 안 보이니까 수건 돌리기에 끝까지 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서 레버리지가 발생하고 있냐라는 부분. 네. 그러니까 무조건 레버리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그래서 부동산 쪽 레버리지 되는 거 계속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그 레버리지가 폭락할지 그리고 주식 쪽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가 레버리지 되어 있는 상품들이 얼마나 많을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옵션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미국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레버리지 때문에 주식이 털린다는 거는 ETF가 제일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통 아까 위기들은 정책에서 신용이라는 결국 금리이죠, 금리.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바람에 버블되고 버블된 다음에 긴축하면서 붕괴되고 그러면 다시 돈 풀어서 부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M2 계속 늘어나고 지금처럼 버블이 다시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어쨌든 금리 내리는 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환호를 하는 이유가 긴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긴축이 아니니까 붕괴는 아니라는 거죠. 버블을 더 가는 여기 사이점 어디쯤 있지 않나?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지면서 수익을 내고 붕괴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아직까지는 주의를 돌이켜 보면은 흥청망청 뭐 다 경기가 좋아요 뭐 이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서 막 여기저기 투자하고 있지도 않고 제일 이상하게 투자되고 있는 건 AI 밖에 없는 것 같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거.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제 그냥 뇌피셜로는 이게 AI 데이터 센터가 석유가 되는 석유 같은 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데이터량 사용에 따라서 뭐 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시스템 상에서 그렇게 되는 시대로 가니까 저렇게 데이터 센터를 엄청 때려짓고 거기에 전기가 제일 핵심이니까 전기 관련주들 계속 올라가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어쨌든 미국이 주도권을 쥐는 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나 싶고 그러면은 결국 쉽게 미국이 붕괴되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결국 뭐 나머지 이머징 국가들은 결국 미국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속될 거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버블은 아니겠네. 그러면 고점 넘겼으니까 조금 따라가 보자.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